出仓皇变化，箭在弦上不得不发，云文云雾三分天下，天之轻重可以问吗？塞北秋风烈马，江南春雨杏花，千古江山如诗如画，还我一个太平天下，还我一个太平天下。백설씨의 고용 삼국지. 제13부 제갈공명 그 세 번째. 조조의 계략으로 서서를 떠나보낸 후 유비의 귓전에는 서서가 마지막으로 남긴 제갈공명이란 이름 넉자가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유비는 마침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렇다. 과연 어떤 인물인지 한번 찾아가 보자. 지혜의 화신, 전략 전술의 천재, 그리고 2대에 걸친 충신의 대명사 제갈공명. 삼국지 연의의 저자 나관중은 자신이 표현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찬사와 뻥을 섞어서 제갈공명이란 인물을 묘사해냈고, 삼국시대가 끝난 지 1700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인들은 중국 도처에 제갈량의 사당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제갈량에 대한 중국인들의 존경심은 황제 유비에 대한 인기를 훨씬 더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유비와 제갈공명의 만남에 앞서 우리는 우선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제갈공명의 존재를 유비에게 최초로 인식시켰던 수경선생 사마휘의 직접 진술이다. 제갈량은 이미 나이 20에 학문의 정수를 모두 터득했어요. 학문을 위한 학문,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는 곡학아세의 무리와는 그 수준이 틀렸던 거죠. 그는 또한 포부도 남달랐습니다. 자신을 은근히 관중과 아기에 비교하곤 했으니까요. 관중은 그 유명한 관포지교의 주인공으로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을 패자로 만든 위대한 정치가다. 그리고 아기는 연나라의 장군으로 조나라 70개 성을 격파한 전국시대 제1의 명장이었다. 제갈량은 이 두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문무양면에 걸친 자신의 재능을 은근히 자부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갈공명의 장인인 황승원의 직접 진술을 들어보자. 저는 첫눈에 제갈량이라는 젊은이의 그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 딸을 제갈량에게 소개를 시켜줬지요. 하지만 공명이 제 딸하고 정말로 결혼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 딸내미가 외모가 좀 처지는 편이어갖고. 그렇다. 현명하고 다재다능하기로 소문나 있던 황승원의 딸 황월영은 외모가 조금 아니었던 모양이다. 나 같은 페미니스트가 여자의 외모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심하긴 심했던 모양이다. 친구 L씨의 직접 진술을 들어보자. 사실 저희는 공명이 그렇게 빨리 결혼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공부만 하던 친구였고 또 여자한테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는 거였어요. 야야야, 너희들도 오늘 재수씨 처음 보는 거지? 그럼. 야, 근데 말이야, 공명 얘기로는 말이야, 이 진짜 예쁘다고 그러던데. 세상에 그렇게 예쁜 여자 처음 봤대. 야야, 근데 얼마나 이쁘길래 그렇게 자랑을 하느냐 도대체. 근데 이제 슬슬 올 때가 됐지? 야야,
저기 온다. 공명! 여기. 다들 와 있었구나. 원영씨 여기 앉아요. 제 친구들입니다.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랑 결혼한 원영씨. 어때? 이쁘지? 자기 그만 좀 해요. 다들 아실 텐데. 그게 이곳이다. 남자들은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친구가 너무너무 예쁘다고 자랑한 여자친구가 실제로는 아니었을 때, 이럴 때 친구들은 몹시도 곤혹스러움을 느낀다. 야, 이따가 턱 빠지겠다. 왜들 말이 없어? 어때? 우리 원영씨 이쁘지? 그래. 아름드러우신 게 둘이 잘 어울린다, 야. 그래, 면상이 참 착하게 생기셨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친구들의 평이 어떻든 제갈량은 바로 이 황어령과 결혼했다. 황어령의 아버지인 황승호는 몹시도 가난한 선비였으므로 무슨 재산을 보고한 결혼도 아니었던 게 분명하다. 제갈량은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던 것이다. 그 증거로 제갈량은 죽을 때까지 황어령 외에는 그 누구와도 한 이불을 덮지 않았다. 첩을 두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 제갈공명의 이런 행동은 거의 파격적인 일이었고, 만약 여성 시민단체가 있었다면 공명에게 이런 상을 내렸을 것이다. 모범 남편상 수상자는 제갈공명! 이 사람은 평생 단 한 명의 여자와만 결혼 생활을 하며 다른 여자에게는 곁눈질 한 번 하지 않았기에 다음과 같이 모범 남편상을 수여합니다. 어쨌든 제갈공명은 바로 이 아내와 동생 제갈균을 데리고 양양성 밖 융중이라는 곳에서 살았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은둔 생활을 즐겼던 것이다. 이런 공명의 행동에 대해 비판도 없지 않아 있었다. 생각해봐. 야, 지가 무슨 얼마나 대단하더만, 그 나이에 벌써 무게 잡고 그래. 그게 말이다. 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상당히 싫다 이거 아니야? 그만 그 말이야. 그 여자 보는 눈은 허벌나게 낮아갖고 애가 아이고 재수없어. 그러나 세간의 이런 평에도 불구하고 형주 양양의 이름 있는 명사들은 이미 제갈공명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갈공명을 얻는 자, 바로 천하를 얻을 것이니라. 요즘 나도 이런 비슷한 소리를 듣고 있다. 배철수를 얻는 프로그램, 청취율이 오를 것이니라. 이라는 내가 싫다.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제갈공명을 만나기 위해 유비는 집을 나섰다. 형님, 우리가 만나러 가는 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갈공명이란 분이시다. 이 시대에 둘도 없는 천하의 인물이시지. 아니 형님, 이렇게 몸소 찾아가실 게 아니라 신야성으로 부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다, 관우. 세상을 편안케 할 현인을 모시는데 어찌 감히 오라가라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우리가 찾아뵈야지. 형님, 근데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마 올해로 28이라고 들었지. 에? 뭐예요? 28이요? 왜? 뭐가 잘못됐냐? 아니, 28이면 73년생 아니에요? 아니, 그런 애를 만나러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물을 모시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놈을 한번 봐라. 나이만 먹었지 철이라고는 쥐뿔도 안 들었지 않느냐? 나와갖고 그러니까. 다 왔다. 바로 저기다. 와룡의 언덕. 아니 형님, 와룡의 언덕이라뇨?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와룡, 누워있는 용이라고 부른단다. 그래서 그가 사는 곳을 와룡의 언덕이라고 부르고 있지. 자, 가자. 속에 용이 보이고 하늘은 낯떠니만. 계십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아주머니, 내가 여기가 제갈공명님 댁 이름을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댁들 누구세요? 예,
공명 어른을 좀 뵈러 왔습니다. 혹시 부인 되시는지요? 아니요. 실은 이 집 식모인데요. 아, 그래요? 내가 말이야. 공명 선생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친구들 만나러 가셨는데요. 그럼 언제쯤이나 오실까요? 몰라요. 지맘대로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내가 그럼 저기 좀 메모 좀 전해주십시오. 그럴까? 한나라 의성정후 좌장군 예주태수 유비가 찾아왔었다고요. 뭐요? 무시 어쩌고저쩌요? 죄송합니다. 그냥 신야에 유비가 왔었다고 해주십시오. 예.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바람을 동반한 엄청난 폭설이 내리던 날, 유비는 또다시 제갈공명을 찾아간다. 이게 왜 날냐, 이 못되네, 진짜. 야, 장비야, 넌 그래도 깔깔가도 입었잖니. 야, 곤소리들 말고 어서 따라와라. 그러니까 추위가 문제냐? 깔깔이야. 그러나 그날도 공명은 집에 있지 않았다. 유비는 또다시 헛걸음을 한 것이다. 아이, 형님. 제가 듣기론 이곳 형주 땅에는 제갈공명 말고도 뛰어난 인재들이 많다 들었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아무래도 공명은 우리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관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모시고 말겠다. 제갈량을 향한 내 마음은 결코 변치 않는다. 마음만 달아올라 오늘도 했다는 나의 몸짓들. 유비는 어느 맑게 개인 오후 또다시 세 번째로 공명의 집을 찾아간다. 공명 선생님 오늘도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관우야, 정비. 공명 선생님이 계시다는구나. 그저 오버하지 마세요. 이거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요. 형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가서 깨우겠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저 깨우지 마십시오. 일어나실 때까지 저희가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을 얻기 위해 유비가 세 번이나 그의 집을 찾았다는 삼고초려라는 고사의 유래로서 요즘에 와서는 유능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뜻으로 자주 쓰이고 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 프로그램 PD가 나를 쓰기 위해서 몇 번이고 우리 집을 방문해서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일종의 삼고초려라고 할 수 있다. 아저씨, 지금 언제 그랬어요? 참. 아니지 왜 그렇게 무슨 삐 소리까지 내고 그러나. 자, 어쨌든 유비는 그렇게 밖에 서서 공명이 잠에서 깨할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는다. 정말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목소리 좀 줄여라, 이놈아. 선생님 깨시겠다. 그만. 애가 노래나 불러야겠다. 모여라! 장비야, 너 왜 그러냐, 정말. 그리고 이왕이면 좀 좋은 노래를 부를 것이지. 뭐야, 그게?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학교 가기 싫은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너까지? 저기요, 유황수님. 형님이 노래소리 때문에 깨셨습니다. 들어오시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죠. 신야승의 유비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공명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비는 제갈공명을 이렇게 만났다. 백옥같이 흰 피부에 큰 키, 상대를 압도하는 날카로운 눈매와 부드러운 기품. 유비는 첫눈에 공명에게 반하고 만다. 이때 공명의 나이 28, 유비의 나이 48이었다. 유황승님, 제가 외람되나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조조는 천자를 등에 업고 정병백만의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조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강동의 선골은 3대를 이어오며 국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땅은 험하고 백성은 단결하고 있으며 인재는 무수히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상대하기 벅찬 세력입니다. 그럼
제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지금 유왕수께서 계신 이곳 형주 땅은 군세력을 기르고 힘을 비축할 수 있는 천혜의 땅입니다. 그러나 형주의 유표는 우유부단해서 이 땅을 지킬 기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서척은 41세에 광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곳의 유장 또한 덕이 부족하고 인망이 없어 세력을 키우기에 적당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딩동댕! 먼저 형주를 취하고 이어서 서청을 정벌한다면 위와 오에 맞먹는 강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손문과 손을 잡고 조조와 대립하며 천하에 임한다면 한실의 부흥과 설화 백성의 구원도 결코 꿈이 아닐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천하 3분 지계이옵니다. 오늘날까지도 제갈공명이 후세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 공명이 주장했다는 천하 3분지계 때문이다. 공명의 이 논리는 당시 시대 상황을 너무나 적절히 간파하고 그 나아갈 길을 제시한 치밀한 전략으로 불과 28 젊은이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웅대한 계략이었다. 선생님의 그 큰 뜻을 저와 함께 실현해 주십시오. 부디 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부디 절 도와주십시오. 유비는 기도하는 자세로 공명을 원했다. 그리고 이런 유비의 진실한 태도에 공명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짧지만 긴 시간이 흐르고 공명은 마침내 입을 뗐다. 유왕숙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이처럼 저를 그토록 원하신다면 저 또한 황숙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절 도와주시는 겁니까? 예. 공명 선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갈공명, 그가 마침내 유비의 품으로 날아왔다. 공명은 과연 이제부터 어떤 활약을 펼칠 것인가? 고용 삼국지,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귓가를 스치며 세차게 부는 바람 허공이 아닌 내 마음을 가르네. 바람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인가. 발걸음을 재촉해도 잡히지 않네. 무엇을 지키려 하는 것일까. 결국은 흘러가 버릴 것들을 무엇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인가. 역사만이 우리 기억할 뿐. 불어오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리지라.